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 힌트 나갑니다. 과거 악마의 열매라고 박해받아 화형까지 당했지만 화용이요? 맛이 좋아 교황이 직접 세례를 내렸다는 이것. 어머. 차 뭐로 드릴까요? 우리는 커피. 나도 커피. 오늘의 주인공 아시겠죠? 커피? 맞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커피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죠. 추억 속 커피의 맛을 찾아 곧장 달려온 이곳.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옛 다방입니다. 소품 하나하나 지난 시간과 추억이 묻어나는 정겨운 모습. 쌍화차도 있지만 이곳엔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쌍화차는 그때는 비싸니까 많이 먹는 거 그때는 커피. 그때가 커피 한 잔에 250원. 어머. 옛날에 다방이 크게 있었어요, 밑에. 내가 거기서 커피를 먹고 친구랑 뒷문으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저마다의 아이고.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다방 커피인데요. 아, 그쵸. 정겹고도 친숙한 그 맛 기억나시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방 커피 맛의 비법, 일명 둘둘둘 레시피 알고 계신가요? 커피 2스푼에 크림 2스푼, 그리고 설탕 2스푼이면 추억의 맛 완성입니다. 요게 기본이죠. 커피 둘둘둘. 둘, 크림 둘, 설탕 둘 해가지고 옛날식으로요. 믹스가 아니고 믹스하고 맛이 약간 달라요. 커피에다가 노른자. 노른자를 완전히 풀어서 옛날에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으로. 고소한 맛 더해줄 달걀 노른자 올려 살살 휘저주면 추억 속 옛날 커피 완성입니다. 노른자가 있으니까 예. 뭔가 여기가 또 코팅되는 느낌도 있고 되게 고소해요. 이렇게 먹어도 고소해요. 고소하죠.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에티오피아 처음 커피 유명하죠. 열매가 발견된 그렇죠. 에티오피아의 지명 카파에서 커피의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죠. 당시 나무에 달린 붉은 열매를 먹고 염소들이 밤새 흥분해 날뛰었는데요. 이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목동 칼디가 그 열매를 인근 수도원에 가져다 주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수도사들은 에너지가 넘칠까? 기분을 혼란하게 이상하다. 만드는 악마의 열매라며 커피를 불에 심스럽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열매가 타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반해 남은 커피 열매를 수거했고 그것으로 커피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죠. 오. 그랬군요. 신기하네요. 이후 유럽으로 전파된 커피는 초창기엔 사탄의 음료라며 박해받았지만 그래요. 화형 그 맛에 반한 클레멘스 8세 교황이 커피에 직접 세례를 내렸고요. 역시. 이를 계기로 사람들도 커피를 즐기게 됐다는 일화도 있답니다. 이제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로 거듭난 커피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커피하면 빠질 수 없는 이것 에스프레소부터 내려주고요. 얼음 동동 띄운 잔에 물과 함께 섞어주면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 오. 아, 요새 아메리카노만 너무 있는 게 맛있어. 아니죠. 많고 많은 커피의 종류 중 대표 메뉴들만 소개합니다. 우선 이 네 가지 메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카페라떼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우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카페라떼는 이 카페란 말이 커피란 뜻이거든요. 이탈리아어입니다. 라떼는 이탈리아 말로 우유. 그리고 프랑스 말로는 오레라고 하죠. 오레, 카페 오레. 어떤 커피든 기본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부터 내려줘야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준 뒤에 따뜻하게 스팀한 우유를 준비해주고요. 에스프레소 위에 예쁘게 끼얹어주면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가장 대중적인 커피 카페라떼 완성입니다. 요 아트가 아주 포인트죠. 라떼 아트. 두 번째는 카푸치노인데요. 우유 거품이 소복하게 올라온 모습이 요 뾰족한 모자, 일명 카푸친과 닮았다고 해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어머. 꽃갈 모자처럼 거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카푸치노라고 하는데 그래요? 카푸치노는 이제 유럽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아침 오전에 보면 전부 다 카푸치노를 먹고 있죠. 기본은 역시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한 우유를 가득 부어주고요.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우유 거품까지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요. 준비한 우유 거품을 이렇게 고깔 모자처럼 봉긋하게 올려줍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묵직한 채워줘야죠. 맛과 향까지 더해줄 계피가루까지 뿌려주면 카푸치노 완성! 요거 입술 위에 묻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페너에도 재밌는 맞아요. 유래가 있다고요? 마부가 마차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면서 커피를 먹을까 하다가 만든 음료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커피가 흔들리지 않도록 휘핑크림을 묵직하게 올려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아인슈페너의 시작이랍니다. 꾸덕꾸덕하게. 휘핑크림 수북하게 쌓아 올려주면 마부들의 힘이 돼줬던 아인슈페너까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류는 카페 모카인데요. 카페 모카는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 소스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 여기에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 그리고 스팀 우유까지 섞어주면 극강의 달콤함을 자랑하는 카페 모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커피 이야기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커피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것 바로 커피 원두죠. 그중 대표적인 원두는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한 아라비카 종과 콩고가 원산지로 알려진 로부스타 종인데요. 먼저 아라비카는 과일과 꽃향 등 다양한 풍미와 약간의 산미를 가진 대표 원두종이고요. 로부스타 종은 비교적 쓴맛이 나고 카페인 함량이 더 높은 게 특징이랍니다.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 중 원두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로스팅인데요. 트럭에 가득한 요게 바로 로스팅을 하기 전 생두랍니다. 그리고 한 19톤? 19톤이요? 예. 로스팅을 한 후와 달리 약간의 초록빛이 도는 게 생두의 특징이죠. 적정량의 생두를 투입 후에 가득 부어주면 진공 이송기를 통해 로스터기로 이동하는데요. 네. 커피 본연의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볶는 시간과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볶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원두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게 바로 로스팅의 재미입니다. 이처럼 원두를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강하고 강하게 오래 볶을수록 쓴맛이 강해진다 하니 로스팅의 세계 넓다 넓어. 원두와 로스팅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신하는 커피. 이제는 전 국민의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죠. 다들 커피 얼마나 드시나요? 그 일하면서도 많이 먹고 집에서도 좀 챙겨 먹는 편이라 하루에 한 대여섯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데요. 특히나 커피를 즐기기로 유명했던 고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접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누군가 아편을 탄 커피로 독사를 시도했지만 커피의 맛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일화도 있죠. 맞아요.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며 다방이 성행하면서 대중들도 커피를 즐기게 됐고 이후 다방 커피의 맛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커피 믹스가 출시되면서
한국의 커피 문화는 크게 발전을 했죠. 특히나 커피 믹스는 고열량의 비상식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는데요. 2022년엔 무너진 갱도 안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커피 믹스 30봉만 먹으며 버티다 기적적으로 생화안에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 당시에 커피가 어머 그랬어? 이런 말만 진짜 많이 했어요. 든든하게 마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어떻게 급격하게 발전했을까?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어느 나라건 좀 보급이 됐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비슷하게 미군의 영향으로 미군의 보급품이었던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이 됩니다. 다른 국가에는 미군의 인스턴트 커피가 단순하게 보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업체가 미국의 하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인스턴트 커피 기술력이 점점 빠르게 발전이 됐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수준과 가장 많은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가 빠르게 보급이 돼서 대중화가 됐다면요. 두 번째는 1990년도 말에 프랜차이즈 커피의 확산입니다. 스타벅스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커피는 90년도 말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이 일본과 함께 가장 빠르게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한때는 한국에서만 즐기는 커피로 취급됐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Have you tried iced Americano? I tried ice americano. It's quite good. I like it. I prefer more cappuccino or a cafe latte, but I like also americano. But have you tried it before? Yes, many times. Where? Back in Canada or here? A couple times in Canada, and I often have it here too. 이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에서 유독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는 한국이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좀 이완의 음료로 그리고 긴장을 푸는 음료로 마신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 카페인을 보충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뭐 노동 강도도 높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이 돼서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엔 필수품인 아이스 커피에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정말 먹다 남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을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왜요? 2시간이면 얼마 안 지난 거 아니에요? 간 만든 커피와 마신 뒤 1시간, 2시간이 지난 커피를 준비했고요. 아하. 각각의 세균 증식 정도를 실험해봤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실험 결과 마신 지 2시간이 지난 커피에서 세균이 급격하게 검출되기 어머. 시작했습니다. 그 2시간밖에 안 이유는 뭘까? 지났는데요? 시식하게 음용하게 되면서 그 침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 안에는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이제 커피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두는 거를 또 권장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 아이스 커피는 오래 두고 마시는 것보다 구매 후 가급적 빨리 드셔야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인공은 악마의 열매로 불렸던 커피였습니다.